이 도둑년! 너가 가져갔지? 얼른 내놓지 못해? 쾅! 무거운 배추 한 포기가 여자의 얼굴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고 귀에선 윙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형님이 워낙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옆에 서 있던 시동생 아내가 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김치 담근 배추를 들어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배추잎이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빨간 양념 국물이 옷을 적셨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발. 당신 진짜 안 가져간 거 맞아? 남편마저 아내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큰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지우는 시댁 별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2층짜리 별장이었죠. 넓은 마당과 정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라 주변은 아직 어두웠어요.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지우는 트렁크를 열고 준비해온 짐을 꺼냈어요. 마늘 5망, 생강 2봉지, 새우젓 1통, 그리고 김장용 앞치마와 장갑이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죠. 별장 마당으로 들어서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주문해둔 것이었어요. 대충 세어보니 50포기는 넘어 보였습니다. 지우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마당 한쪽에서 호스를 끌어와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1월 초라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배추를 한 포기씩 펼쳐놓고 양념 재료를 씻어대야에 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별장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신 모양이었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벌써 와 있었어? 시어머니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62살 중소기업 대표답게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네, 어머님.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왔어요. 그래. 배추 잘 씻어놔야 해. 양념은 나중에 내가 직접 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만 말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우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는 늘 이랬습니다. 지우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리 일찍 와서 준비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우를 조용하고 재미없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지우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물을 다듬고 파를 씻고 마늘을 까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시렸지만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밖으로 나와 이것저것 챙겼어요. 김장 도구를 꺼내오거나 마당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와는 말을 섞지 않았어요. 2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지우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앞치마도 물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그때 별장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올케였어요. 시동생의 아내, 30살의 젊은 여자였죠. 크림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한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 우리 예쁜 며느리. 얼른 들어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 지우에게 했던 차갑고 건조한 말투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딸을 맞이하는 것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백화점에서 어머니 피부에 좋다길래 샀어요. 올케는 쇼핑백을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고급 화장품 세트였어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걸. 고마워, 고마워.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달라.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올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안으로 들어갔어요. 웃음소리가 별장 안에서 울려나왔습니다. 지우는 혼자 마당에 남았습니다. 여전히 씻어야 할 배추가 수북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대접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지워버렸어요.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10여 분이 지났을 때 올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니, 일찍 오셨네요? 고생 많으세요. 올케가 지우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응, 할 일이 많아서. 저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거든요. 언니는 정말 부지런하세요. 올케는 그렇게 말하며 마당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일을 도와주진 않았어요. 하이힐을 신은 채로 마당을 걸으며 구경만 하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올케는 늘 저랬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만 예쁜 척, 착한 척 했죠. 실제로 일을 도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9시가 되자 남편과 시동생이 도착했어요. 지우의 남편은 35살 회사 전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었죠. 여보 왔어? 응.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에게 다른 말은 없었어요. 시동생도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어머니가 모두를 불러냈어요. 자, 다들 나와서 시작하자.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 마당에 커다란 양념 대야가 놓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올케가 재빨리 시어머니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래. 역시 내가 제일 착하지. 지우는 자연스럽게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지우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어요.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앞에 놓인 배추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양념이 커다란 대야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고춧가루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올해는 젓갈을 좀 더 넣었어. 감칠맛이 더 날 거야. 시어머니가 양념을 섞으며 말했습니다. 와, 어머니. 이 양념 색깔 좀 보세요. 정말 예술이에요. 올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눈이 높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네. 어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어머니 김치만 찾는다니까요. 올케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웃으며 올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우는 묵묵히 배추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끼어들 틈도 없었고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손이 시렸지만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남편은 지우 건너편에 앉아 있었지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원래 집에서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장은 계속됐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항아리에 담고 또 바르고 반복되는 작업이었어요. 지우의 손은 점점 더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지우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 회사 수출 계약 크게 따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올케가 또다시 화제를 꺼냈습니다. 응, 그래. 일본 쪽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말이야. 이번 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더욱 밝아졌어요. 장남이 전무로 있으니까 든든하시겠어요. 우리 형부가 워낙 능력이 좋으시잖아요. 올케는 남편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쯤 됐습니다. 김장은 한창이었고 마당은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가져오려는 듯 했죠. 잠시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모두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우도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올케가 먼저 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안방 쪽을 바라봤죠.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내 서류가 없어. 분명히 여기 뒀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는 빈 서류 봉투만 들려 있었어요. 무슨 서류요? 남편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회사법인 인감이랑 주식 증서, 금고 열쇠까지. 분명히 안방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어. 시어머니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도 함께 안방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서랍을 열고 닫으며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니에요? 올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여기 뒀어. 어제 저녁에도 확인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서랍을 뒤졌습니다. 옷장도 열어보고 침대 밑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서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서류가 뭐길래 그러세요?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회사법인 인감이야. 주식 증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60%짜리. 금고 열쇠까지.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회사 경영권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이었어요. 다음 주에 내 형한테 주식 증여하려고 꺼내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방안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어머님, 서재 금고는 확인해 보셨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고에서 꺼내서 여기 뒀다니까. 증여 서류 준비하려고. 시어머니는 다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고 책을 치우고 이불까지 들춰봤어요. 10여 분 동안 온 집안을 뒤졌지만 서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김장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시어머니는 계속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에휴, 서류가 없어지다니. 어머님 얼마나 놀라셨겠어. 올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지우는 다시 배추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당황해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회사 경영권과 관련된 서류라니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안방으로 들어가 다시 찾아봤어요. 하지만 서류는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손은 계속 떨렸어요.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다른 곳에 둘 리가 없는데. 시어머니는 중얼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양념을 섞던 손도 멈춘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각자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대체 누가 그 서류를 가져간 걸까? 김장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불안한 표정으로
안방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손놀림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올케가 위로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만 꾹 다문 채 배추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마당에서 간단히 김밥과 라면으로 점심을 먹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식욕이 없는 듯 했습니다. 나는 안 먹을래. 너희들끼리 먹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또 서류를 찾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당에서 둘러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형님, 물 좀 드세요. 올케가 지우에게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어요. 고마워. 언니, 손 많이 부으셨네요. 괜찮으세요? 올케가 지우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응, 괜찮아. 지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고 난 뒤 시어머니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 너희들은 김장 계속해. 시어머니는 온 집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서랍, 주방 찬장, 심지어 화장실까지 살펴봤어요. 하지만 서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는 김장이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일했어요.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가끔씩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올케가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을 씻는다는 핑계였습니다. 올케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시어머니가 있는 안방으로 갔어요. 잠시 후 안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케와 시어머니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올케가 시어머니 귀에 뭔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곤 밖에 있는 지우 쪽을 힐끗 쳐다봤죠. 올케는 계속해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몇 분 후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올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죠. 왜 저렇게 쳐다보시지? 하지만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일했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항아리에 담고 또 바르고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일을 하면서도 계속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무언가를 따져 묻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야. 갑자기 시어머니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어머님. 너 오늘 몇 시에 왔어? 새벽 5시쯤요. 그렇게 일찍? 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어요.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미리 준비하려고. 그래서 집 안에 들어온 적 있어? 안방 쪽에? 시어머니의 질문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마당에서만 일했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지우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우를 계속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는 확신에 찬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올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왜 형수님한테 그러세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구야? 그건 형수님이요. 시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새벽 5시에 아무도 없을 때 시어머니의 말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내 서류가 없어진 게 오늘 아침이야. 어젯밤까지 분명히 있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의심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지우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설마 자신을 의심하는 건가요? 어머님, 저는 안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누가 들어갔겠어? 새벽에 혼자 온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우는 억울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마당에서만... 올케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제가 아까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을 때 봤거든요. 올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뭘 봤는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형님이 안방 쪽으로 가시는 거요. 뭔가 몰래 챙기시는 것 같던데. 올케의 말에 모두가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안방에 안 갔어요. 지우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형님네가 요즘 좀 형편이 어려우시다고 들었는데요. 올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집에만 계시잖아요. 아이도 있고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거 아닐까요? 올케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우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건 완전히 누명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억울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지우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조차 불안한 표정으로 지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우를 계속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가 범인이라고 믿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목을 막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집에 혼자 온 사람은 너뿐이야.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어머님, 저는 정말 마당에서만 일했어요. 안방은 들어가지도... 거짓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어요. 지우는 황급히 일어서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서웠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지금껏 본 적 없을 만큼 무섭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오해예요. 오해? 시어머니는 지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 서류가 뭔지 알아? 회사 경영권이 걸린 거야. 그걸 내가 훔쳐간 거잖아. 어머님, 저는 정말 안 가져갔어요. 지우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게 남의 회사 서류를 훔치면 안 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이라더니 결국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 말에 지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오자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저는 정말 안 했다니까요. 안 했다고? 증거가 다 있는데? 시어머니가 올케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올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지우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믿어달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안 가져간 거 맞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럴 사람이야?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증명을 해봐. 내 가방 보여줘. 당장.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 가방요? 그래. 가방 다 뒤질 거야. 차도 확인할 거고. 시어머니는 지우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마당에 쏟아냈어요. 지갑, 핸드폰, 화장품, 손수건, 별것 아닌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당연히 서류는 없었어요. 차에도 없어요. 전 정말 안 가져갔어요.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어요. 입 다물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배추를 집어들었어요. 김치 양념이 가득 묻은 묵직한 배추 한 폭이었습니다. 이 도둑년. 쾅! 배추가 지우의 얼굴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고 귀에선 윙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지우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무거운 배추가 얼굴과 어깨를 때렸어요. 어머님, 남편이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막지는 못했어요. 너가 가져갔지. 얼른 내놓지 못해? 쾅! 시어머니는 또다시 배추를 들어 지우를 내리쳤습니다. 이번엔 머리 쪽이었어요. 배추 잎이 머리카락 사이로 떨어졌고 빨간 양념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매운 양념이 눈에 들어가 따갑고 아팠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발.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죠. 우리 회사를 망치려고,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쾅! 세 번째였습니다. 이번엔 등을 맞았어요. 지우는 휘청거리며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양념 국물 범벅이었어요. 배추잎이 옷에 붙어 있었고 얼굴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올케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형님이 워낙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올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올케의 눈빛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 정말 안 한 거야? 솔직하게 말해. 남편이 지우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나 정말 안 했어. 믿어줘.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양념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시동생도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누구도 지우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썩 나가.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대문을 가리켰어요. 도둑년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어? 지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양념 국물이 옷을 적시고 배추잎이 머리카락에 엉켜 있었어요. 남편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시동생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뒤에서 올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돌아봤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물건 찾으시면 풀리실 거예요. 올케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빛이 담겨 있었어요. 승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터덜터덜 걸어 대문을 나섰어요. 차에 올라타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차가 별장을 벗어났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별장이 점점 멀어졌어요. 지우는 핸들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온몸이 양념 냄새로 범벅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배추 잎이 붙어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도둑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지우는 그렇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온몸에서 김치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웃 사람들이 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빨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울이 보였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지우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양념 국물로 범벅이었어요. 옷도 온통 김치 양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곧바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어던지고 샤워기를 틀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기는 가시지 않았죠. 샤워를 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과 눈물이 섞여 배수구로 흘러내렸어요. 지우는 욕실 벽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도둑 취급을 당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배추로 맞았고 남편마저 의심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샤워를 끝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배추로 맞은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벽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남편은 아마 저녁 7시쯤 들어올 거예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지우는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남편이 돌아온 거였어요. 지우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지우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일찍 왔네. 응.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만 보고 있을 뿐 내용은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안 했어. 정말이야. 남편은 텔레비전만 쳐다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날 믿어줘. 나는 안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장 가져간 거 내놓으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신대.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까지 이야기가 나오다니요. 가져온 게 없는데 뭘 내놔. 나는 정말 안 가져갔어. 그럼 왜 어머니가 그렇게 확신하시겠어? 남편의 말에 지우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건 올케가 이상한 말을 해서 그런 거야. 나를 모함한 거라고. 올케가 왜 당신을 모함해? 무슨 이유로?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분명히 올케가 거짓말한 거야. 나는 안방에 안 갔다고. 증거가 있어? 당신이 안 갔다는 증거. 남편의 질문에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혼자서 새벽에 일했으니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내가 범인은 아니잖아. 오히려 내가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셨어. 여보, 그건.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화내시는 걸 처음 봤어. 분명히 뭔가 있는 거야. 남편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나 좀 믿어줘. 나는 당신 아내잖아. 남편은 지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혔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남편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지우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남편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나도 그래.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럼 솔직하게 말해. 당신 정말 안 가져간 거 맞아? 만약 실수로라도 가져갔으면 지금이라도 말해.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할게.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날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확인? 이게 확인이야?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날 한 번도 믿어준 적이 없어. 결혼하고 4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날 무시하고 옳게만 편애할 때도 당신은 가만히 있었어. 오늘도 마찬가지고. 나는 당신 아내인데 당신은 어머니 편만 들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 지우가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이렇게는 못 살겠어.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지우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러자. 남편의 대답에 지우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만류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너무 쉽게 동의했어요. 내일 짐 싸. 당분간 다른 데 가 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누웠습니다. 대화는 끝났어요. 지우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경아, 나야. 지우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며칠만 내 집에서 있어도 될까?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인데?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 알았어. 언제든지 와. 열쇠는 화분 밑에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것들만 담았습니다. 새벽 1시쯤 지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운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였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사는 곳이었어요. 30평대 아파트로 최근에 새로 산 곳이었습니다. 올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부엌에서 맥주를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어요. 올케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시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오늘 일이 아주 잘 풀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거운 가방이었어요. 조심스럽게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시동생이 하나씩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새겨진 사각형 도장이었어요. 이 도장 하나로 회사의 모든 공식 문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 증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유한 회사 지분 60%를 나타내는 증서였어요. 이 증서만 있으면 회사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금속 열쇠였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있는 비상금 금고 열쇠였어요. 금고 안에는 현금 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진짜였어요. 올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동생이 서류를 들고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서류들만 있으면 형보다 자기가 회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형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거였어요. 올케가 명품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이었어요. 지난달에 200만 원 주고 산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안쪽에는 은밀한 주머니가 있었어요. 올케는 그 주머니에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시동생은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 계획을 실행해야 했어요. 먼저 아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서류 위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법인 인감을 이용해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낼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주식 증서를 이용해서 지분 변경 등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불법이었어요. 하지만 일단 등기만 끝내면 형이 대응하기 어려울 거였습니다.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 최소한 1년은 걸릴 테니까요. 그 사이에 금고에서 현금 3억 원을 빼낼 예정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회사 주요 거래처들을 매수하고 직원들도 포섭할 거였어요. 형이 경영권을 되찾으려 해도 이미 회사는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을 계획이었습니다. 올케는 거실을 오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형수한테 누명을 씌우는 건 완벽했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믿으셨으니까요. 형수는 이미 집에서 쫓겨났고 형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범인이라는 게 확정되면 경찰 조사까지 갈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완전히 안전했습니다. 모든 의심이 형수에게만 쏠릴 테니까요. 시동생은 달력을 펼쳐봤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었어요. 주말 동안 법무사와 상담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류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걸 끝낼 계획이었어요. 올케가 냉장고에서 샴페인을 꺼냈습니다. 축하할 일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시동생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형수는 울고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올케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오늘 연기가 완벽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걱정하는 척, 형수를 걱정하는 척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잘 해냈습니다. 특히 형수가 배추로 맞을 때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 건 연기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시동생이 회사 조직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형은 전무였고 자기는 이사였어요. 하지만 곧 자기가 대표이사가 될 거였습니다. 형은 평사원으로 강등시키거나 아예 회사에서 내쫓을 예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무사 만날 시간, 은행 갈 시간, 금고 열쇠로 현금 빼낼 시간까지 세세하게 짰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올케는 명품 가방을 안고 잤어요. 그 안에는 회사 경영권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곧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친구 집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변호사였어요. 이름은 김민경, 지우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주 만났지만 결혼 후에는 연락이 뜸했었죠. 민경은 지우의 상황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시댁에서 겪은 일, 배추로 맞은 일, 남편한테 의심받은 일까지 다 들었어요. 민경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우야, 이대로 당하면 안 돼. 민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 증거도 없는데. 증거는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안 했다는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진짜 범인인지 밝혀내야 해. 민경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안 했다는 걸 증명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진짜 범인을 찾는다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민경은 노트북을 켜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언제 서류가 사라졌는지, 누가 집에 있었는지, 누가 의심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올케가 수상해. 내 말로는 올케가 시어머니 귀에 뭔가 속삭였다며? 응. 그때부터 어머님이 날 의심하기 시작했어. 전형적인 이간질이네. 올케가 뭘 얻으려고 그랬을까? 민경은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우도 함께 생각했어요. 올케는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늘 애썼습니다. 명품 선물도 자주 사다 드렸고 애교도 부렸어요. 하지만 그게 서류를 훔칠 만한 이유가 될까요? 회사 얘기 좀 해봐. 시어머니 회사가 어떤 회사야? 민경이 물었습니다. 중소기업이야. 기계 부품 만드는 회사. 직원이 50명 정도 되고 매출은 연간 100억 정도래. 오, 꽤 크네. 그럼 상속 문제가 있겠네. 민경은 노트북에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어머님이 남편한테 회사 물려주려고 했어. 그래서 이번에 주식 증여하려던 거고. 시동생은? 시동생은 회사에서 이사로 일해. 영업 담당이고. 민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시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회사 다 물려받으면 자기는 평생 월급쟁이잖아.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올케와 시동생 부부가 회사를 노렸을 수도 있다는 거리요.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 증거는 찾으면 돼. 일단 회사 내부부터 조사해보자. 민경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너 회사 장부 볼 수 있어? 글쎄, 남편이 전무니까 접근 권한은 있을 텐데. 남편한테 부탁해봐. 최근 3개월 장부만. 남편이 지금 나랑 말도 안 하는데. 지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민경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뭔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경영학 석사지?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응. 근데 그게 왜? 그걸 이용하자. 내가 직접 회사 자문 들어가는 거야.
민경의 제안에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민경은 설명을 이었습니다. 지우가 경영 컨설턴트로 회사에 들어가서 장부를 분석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물론 시어머니 허락이 필요했지만 민경이 공식 서신을 보내면 거절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서 뭘 찾으려고? 시동생 횡령 증거. 10중 8구 있을 거야. 민경은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는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계속 반복해. 패턴이 있을 거야. 지우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이틀 후 민경은 법무법인 이름으로 시어머니 회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경영 효율성 진단을 위한 무료 컨설팅 제안이었습니다. 컨설턴트는 경영학 석사 출신 회계사라고 명시했어요. 물론 지우의 이름은 빼고요. 사흘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컨설팅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최근 서류 분실 사건으로 불안해하던 차에 회사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우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썼습니다. 인상을 바꾸는 거였어요. 정장도 새로 샀습니다. 전문가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지우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나 남편과 마주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민경이 옆에 있어서 든든했어요. 회사 회의실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지우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머리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고 안경까지 썼으니까요. 화장도 평소와 다르게 진하게 했습니다. 완벽한 변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경영 컨설턴트 박민지입니다. 지우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회사 대표 최순자입니다. 회의는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지우는 회사 현황을 파악했어요. 시어머니는 최근 서류 분실 때문에 내부 보안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회계 장부도 한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장부 열람이 가능할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경리팀에 연락해두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지우는 경리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최근 6개월치 장부를 받았어요. 두꺼운 파일 6건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회계사 출신답게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민경도 옆에서 함께 봤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지우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업비 항목이 유독 컸어요. 매달 5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시동생이었어요. 이거 봐. 지우가 민경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업비가 너무 많아. 보통 회사 매출의 2% 정도인데 여기는 거의 5%야. 민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증 첨부 파일 있어? 있는데. 이상한데? 지우는 영수증들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유흥업소 영수증이었어요.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 그런데 거래처 이름이 매번 달랐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민경이 노트북으로 거래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10군데 중 5군데가 폐업한 회사였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와 접대했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횡령이야. 확실해. 민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6개월치를 모두 계산했습니다. 총 3,500만 원이 영업비 명목으로 빠져나갔어요. 그중 실제 영업비는 1,000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 2,500만 원은 횡령한 거였습니다. 이제 증거를 확보했어. 민경은 장부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시동생을 잡을 수 있어. 그리고 서류 도난 사건도 재수사하게 만들 수 있어. 지우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3일 후 민경은 최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영 컨설팅 최종 보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중요한 사안이니 대표님께서 직접 들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최순자가 물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가 좋겠습니다. 회사 밖에서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창가 큰 테이블에 민경과 지우가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여전히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컨설턴트 박민지로 변장한 채였죠. 최순자가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민경은 회계장부 사본을 펼쳤습니다. 대표님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내부 횡령입니다. 민경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영업비 항목의 이상, 폐업한 회사들과의 거래 내역, 개인적 유흥비 지출,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담당자는 이사님이십니다. 순간 최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6개월간 총 2,500만 원이 횡령됐습니다. 영수증을 보시면 유흥, 골프장, 개인 접대비입니다. 최순자는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믿었던 둘째 아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 녀석이. 최순자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회사 자금 횡령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경이 말했습니다. 법무팀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최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에서 올케가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아침에 전화를 걸어 따로 만나자고 약속한 거였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올케는 테이블을 찾아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여기 왜? 올케의 시선이 옆에 앉은 사람에게 갔습니다. 안경 쓴 여자였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민경이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올케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형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올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나야. 올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님? 최순자도 깜짝 놀라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컨설턴트라고? 네, 어머님. 제가 경영학 석사입니다.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요.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민지라는 가명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조사했어요. 시동생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결혼 4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거였습니다. 올케는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앉으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제가 밝혀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지우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장날 사라진 법인 인감과 주식 증서 기억하시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범인으로 몰렸으니까. 지우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일이 떠올랐어요. 무고한 며느리를 배추로 때렸던 일이요.
진짜 범인을 찾았어요. 지우가 올케를 쳐다봤습니다. 올케, 당신이죠? 올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어요. 무슨 증거로?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올케 집에 가면 있을 거예요. 법인 인감, 주식 증서, 금고 열쇠 모두요. 지우의 말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 확인해야겠어. 30분 후, 네 사람은 올케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올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강하게 요구했으니까요.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디 있어? 내 서류들. 당장 내놔. 올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안방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을 살펴봤습니다. 지우는 거실 책장을 살펴봤습니다. 두꺼운 책들 사이에 서류 봉투가 끼워져 있었어요. 꺼내보니 주식 증서였습니다. 여기 있네요. 지우가 증서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증서를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자신의 명의가 맞았습니다. 60% 지분을 나타내는 증서였죠. 민경은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보석함 밑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법인 인감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금고 열쇠는요? 지우가 올케를 쳐다봤습니다. 올케는 울먹이며 자신의 명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 은밀한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열쇠를 꺼냈어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들과 도장, 열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올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지우가 안방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내가 무고한 며느리를 배추로 때렸어. 내 거짓말 때문에. 시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자책감에 괴로워했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경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절도죄, 횡령죄 공범, 무고죄 모두 해당됩니다. 올케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지우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용서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하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진실은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30분 후였습니다. 올케는 그 자리에서 연행됐어요. 시동생도 회사에서 급히 불러내 경찰서로 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죠. 일주일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올케와 시동생은 절도죄, 횡령죄, 무고죄로 기소됐어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회사 장부, 법인 인감, 주식 증서, 금고, 열쇠 모두 올케 집에서 발견됐으니까요. 시동생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됐어요. 실형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올케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시동생을 해고했습니다. 횡령 사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임원으로 둘 수 없었어요. 업계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동생은 재취업이 불가능했죠. 올케의 친정에서도 등을 돌렸습니다. 시댁 재산을 노리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창피해했어요. 올케 부모님은 딸과 연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서로를 원망했죠. 결국 좁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거였어요. 한편 지우는 시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김장날 이후 한 달 만이었어요. 장소는 같은 카페였습니다. 최순자는 지우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오해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경영학 석사인 줄도 몰랐고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줄도 몰랐어. 4년 동안 너를 제대로 보지 않았구나. 최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원망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최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우야,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우리 회사 경영기획실장으로 와줄 수 있겠니?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회사를 분석한 보고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회사에 내가 필요해. 최순자는 진심이었습니다. 지우는 고민했습니다. 시댁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틀 후 지우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미안해. 남편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널 믿지 못해서, 어머니 편만 들어서.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 능력을 숨기고 살았어. 당신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생활, 시댁 문제, 서로에 대한 오해들,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말해봐. 앞으로는 내 편을 들어줘. 무조건 어머니 편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일주일 후 지우는 최순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 경영기획실장으로 입사하기로 한 거였어요. 연봉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임원급 대우였죠. 첫 출근 날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대표이사의 큰 며느리가 임원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회사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했어요. 석 달 만에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도 지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 있는 임원이라고 말했어요. 대표 며느리라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죠.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회사 일을 지우와 상의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지우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니 시너지가 났어요. 최순자도 지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동료처럼 대했어요. 회의 때도 지우의 의견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회사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지우의 경영 전략이 주요했어요. 해외 수출도 늘었고 신규 거래처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최순자는 주주총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부사장 승진 인사를 발표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지우 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1년 만에 부사장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민경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축하해. 부사장님. 민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아니야. 내 실력이야. 나는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지우는 행복했어요. 억울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배추로 맞았던 순간,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일어서는 계기가 됐죠. 이제 지우는 알았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된다는 걸,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걸,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걸요. 지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억울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당신의 능력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지우처럼 당당하게 맞서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응원도 남겨주세요.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